입시기준시설 구역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5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련 사항으로서 건축제한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양가를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추놓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행위 제한 규정을 우리 건축 제한과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로 각각 알고 있는데 지금 행위 제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 71조부터 81조까지는 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위 제한 규정 바로 밑에다가 건축 제한이라고 해 놓습니다. 건축 제한이라고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이 할지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똑같이 적용하고요. 오직 뭐만? 건축 제한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행위 제한 규정은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다. 유락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해야 된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걸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는데 그러한 건축 제한을 도시군 계획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행위 제한 규정이라 표현했지만 정확하게는 건축 제한만,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하는 겁니다. 2번, 3번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2번 건축 제한 특례 있고 3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있는데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저보다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면 제가 마음 상합니다. 같이 몰라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찾으셨죠? 138페이지에 5번 찾았습니다. 얘는 까다롭게 나왔을 때 시험 문제 나오는데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아주 수월하게 푸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확인하시는데 양가로 1번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가로 해놓습니다.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330제곱미터 찾으셨죠? 330제곱미터 동그라미. 그리고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경우는 660제곱미터, 66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노선 상업지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왕복 4차선 도로에 보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얘가 도로폭이 12m 이상입니다.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도로를 운행한 차량이라고 하면 차량의 전폭이 보통 1.8m인데 도일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도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4. 1열차를 지키고 2대 차량이 교차 통과되면 6. 인도가 만들어지는 도로는 8. 그 다음 도로는 12m이거든요. 저 12m 도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학원 앞에 있는 도로 폭이 12m입니다. 이런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 도로가 길게 형성되면 도로 바로 옆에는 상업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도를 따라 길게 상업지역이 형성되는 것을 노선 상업지역이라 하고 이러한 노선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용도지역의 작은 면적은 얼마? 660 이하가 되게 됩니다. 이하라는 말 찾았죠?
전체 대지 면적의 건폐율 용적률. 각 분이 전체 대지 면적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가중 평균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은 건축 제한 동그라미 놓습니다. 건축 제한은 무엇입니까? 위아래서는 상업지역에만 건축한다. 그 말 기억나시죠? 그 건축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그 대지 중에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가장 넓은 면적 추놓습니다. 그리고 박스 보시게 되면 가중 평균한 건폐율과 가중 평균한 용적률이 있는데 얘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기출 문제로 문제 풀이하는 게 아니라 완전 진짜 문제집으로 문제 풀이할 때 그때 한번 보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보시니 가로 속에 F 곱하기 1, F 곱하기 2 그리고 해서 뭐 이상한 게 있는데 우리 FX라고 하는 글 그룹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대 교수님들이 이분 제일 싫어하는 글 그룹이 있다고 하면 FX라고 하더라고요. 법대 교수님들이 수학 잘하셨으면 법대 안 가고 딴 데 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을 제일 싫어하는 판국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제껴 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딱 한 개의 유형을 한번 풀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모의고사 형태로 딱 한 번, 두 번 정도 풀고 못 풀면 그냥 제끼시는 거고요. 풀면 푸는 겁니다. 그때 나 같이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하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한 필지의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 중에 400제곱미터가 현재 준주거 지역이고 350제곱미터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며 남아있는 게 250제곱미터가 만약 준공업 지역에 해당되게 되면 한 필지는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한 평이 3.3제곱미터라고 하면 가장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만약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 각각 330m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100평이거든요. 100평이면 각 용도 지역마다 건물 건축하는 것 각각 용도 지역마다 따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평이 안 되는 곳이 한 필지를 구성하게 된다고 하면 250m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은 규모 참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필지의 용도 지역이 둘 이상 걸쳐 있을 때 가장 작은 용도 지역의 면적이 얼마? 330m 이하라고 하면 해당 용도 지역 일종 전용 지역과 준공업 지역에 해당되는 땅이 있다고 하면 가장 넓은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 각각의 용도 지역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한다면 100평 넘기 때문에 그때는 용도 지역의 지역 목적에 따른 건물을 하나의 대지에 두 동 만들 수 있는데 330m 이하의 땅이 존재한다고 하면 얘는 면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250제곱미터만 가지고 이곳에 건물 따로 만드는 것은 제 기능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0m 이하의 땅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디? 가장 넓은 용도 지역에 무엇을? 건축 제한을. 그래서 준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000제곱미터에 걸쳐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내가 도로변의 땅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
그 면적이 만약 400제곱미터인데 내 뒤에 배우지가 경매나 매매 물건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100평 이하라고 하면 나는 400제곱미터 하면 건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330제곱미터 더해 한 700제곱미터에 걸쳐 건물 건축할 수 있고, 이렇게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충분한 주차 공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합해서. 그래서 내 땅이 만약 상업지역이고 뒤에 땅이 녹지지역의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나는 충분한 큰 건물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충분한 주차 공간 따로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효용도가 좀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토지 면적이 얼마? 330m 이하라고 하면 건필 용적률에 대해서는 fx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힘들고요. 이 fx는 우리가 실력 충분했을 때 나중에 한번 문제 풀리면 해보는 것이고요. 안 풀리면 제끼는 겁니다. 하나 틀리더라도 우리 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계산 문제 틀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넓은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노선 상업지역이라는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된다고 하면 이때는 가장 작은 용도 지역의 단위 면적이 얼마? 606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가장 넓은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그래서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각각 구분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때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넓은 용도 지역 나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 고도지구 끝입니다. 3번 방화지구 모릅니다. 4번입니다.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특례 샷이었죠. 얘는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했다는 더 헷갈리십니다. 얘는 진짜 나중에. 그리고 도시군 계획서를 이제 들어가십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차셨죠.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은 우리 평내 우평지구에는 한 10만 명 정도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저 10만 명이 함께 올려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도로시설이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다양한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저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면,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반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드립니다. 여기 기반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남양주 시장이 시 예산 들여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기반시설은 단순히 우리 도시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는 기반시설이죠. 저 학교를 개인이 만들면 사립학교로서 그냥 기반시설 되는 것이고, 공립학교라면 나라 예산으로 만들기 때문에 걔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같은 병원이라 할지라도 시립병원과 개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병원이라면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냥 개인병이라면 기반시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데, 현재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총 종류가 한 57개 정도인데 얘를 일괄시설군으로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른 시설군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왜냐하면 얘가 최근 5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연속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고 하면 올해도 한 번 더 봐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게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시설군에 관한 구분을 먼저 해주십니다. 교재 잠깐만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142페이지 보시게 되면 1. 기반시설 사셨죠. 박스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박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찾았습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1. 교통시설, 2번 공간시설, 3번 유통공급시설,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 5번 방제시설, 6번 보건위생시설, 보건위생시설 동그라미 놓습니다. 작년에 자연장지를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여기 환경기초시설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하수 폐폐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해 줄 게 있습니다. 출제하시는 분이 얘를 시험에 꼭 내겠다고 마음먹으시게 되면 1번, 2번은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출제하면 변별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십니다. 결국 3번, 4번, 5번 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6번, 7번에서는 자포자기하고 외우는 것을 중단할 거다, 그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6번과 7번을 계속 시험에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수 폐폐란 말 보게 된다고 하면 얘는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6번 찾으셨죠? 여기 화장시설, 화장실을 말합니다. 공동묘지, 봉안시설, 납골당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걔가 봉안시설입니다. 자연장지라고 하면 수목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데 그게 자연장지입니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 종합의료시설에는 장례식장이 꼭 따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6번과 관련되어서는 죽음과 관련된 시설인데 그 죽음과 관련된 시설을 뭐란다? 보건위생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6번과 7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 7 꼭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1번 교통시설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끝에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운전, 학원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교통시설이다. 운전 학원이라고 해서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셔서 4번과 엮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운전 학원은 걔만큼은 교통시설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도로, 철도라고 하면 교통과 관계된 시설이죠.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간시설과 관련되어 4가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4번 보시게 되면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운동장 찾으셨죠? 운동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지 공간시설 아닙니다. 여기 공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 넓은 공지가 확보되었다고 하면 공간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운동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지 공간시설과 무관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유통공급시설과 관련되어 수도, 전기, 가스, 방송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시오. 통신이라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 확인해 놨습니다. 유통공급, 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유통공급 어울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유류저장 주놓습니다. 여기 유류저장이라고 하면 우리 주요소를 연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어디와 관계되어 있다? 유통, 공급시설. 그렇게만 해 놓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실 건 다른 거 없습니다. 6, 7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5년 연속 시험에 나왔을 때 6, 7 계속 활용했고요. 그리고 27회 때만 동남이와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냈는데, 저 27회 때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린 사람이 없습니다. 뭐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구분하는 것을 시험에 낸 적이 있는데, 이건 더 이상 낼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6, 7만 해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양가를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찾으셨죠? 지상 등의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반설부터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 하나만 기억해 놓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오늘 진도 나온 만큼 다시 공부하게 되면 이 패드를 보게 되는데, 우리 기반설이란 말 대신 운동장, 도청, 병원, 구체적인 기반설을 제시하고 도시군 계획설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기반설이란 말 나오고 기반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맞습니다. 우리 공법 시험 문제 패턴에 있어서는 기반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은 맞지만 저 기반설의 구체적인 종류를 제시해주고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도추장 등은 돈이 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개인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학원도 분명 기반 시설인데 저 운전면허학원 운영하게 되면 돈벌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무조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이 말씀은 틀립니다. 패턴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잠깐 살펴놓습니다. 다만 용도지역 기반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밑에 대통령령의 정의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가나 다 있고 2번에 가나 다 있는데 이것 다 외우라면 외울 수 있다? 아니 외울 수 있는데 안 할 뿐이시죠. 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험에 틀린 문제 지문 만들려고 꼭 하시는 게 방금 우리 확인하셨던 기반설 설치하려는 자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기반설과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지만 기반설 대신 박스 안에 구체적인 시설이 있거든요. 그걸 제시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 패턴만 잡으십시오. 어떻게 푸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만 나중에 한번 기억하시고 나중에 천천히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좋은 이야기 있는데 이제 요렇게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우리 교재상 조금 이따 보실 사안이지만 항상 10년과 20년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설로서 도로나 학교 등을 만들게 되면 얘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고 20년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20년 되는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사업 한 대 놓고 사업을 지도를 안 한다면 그 효력은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실효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10년간 그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때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지나치게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 해서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공익사업이거든요. 저 공익사업에 저촉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대지에 새로 건물 건축하게 되면
도로 등을 만들게 되었을 때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도움이 된다, 방해된다. 방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물 등을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결정되고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입안 결정권자가 있거든요.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 조달과 손실 보상에 관한 문제를 그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내에 수립해야 되는데 2년 내에 수립하지 않는다면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예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했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하고 3년 이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먼저 사업하는 것이라 해서 1단계 집행계획이라 하고 3년 후에 언제 시행할지 모른다고 하면 그때는 2단계 집행계획에 해당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을 나누는 것은 우리 집에 냉장고하고 그리고 식탁 또는 TV 등을 꼭 구입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이 허용되는 것은 빨리 구입하시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집에 냉장고나 식탁과 TV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냉장고로 생각했을 때 이 냉장고에 대한 구입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이걸 구입하면 되지만 아직 예산이 부족하다면 나머지는 천천히 구입하도록 뒤로 미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과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취지가 되게 됩니다. 그중에 먼저 사업하는 것은 1단계, 나중에 천천히 하는 것은 2단계. 그러면 이 3년 이내에 사업한다고 하면 3년 내 도시군 계획설 부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수용 시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분은 언제 보상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계속 건축물 건축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다면 이것 좀 힘들어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하면 가끔 오늘 바람 심하게 불더라고요. 저 좀 허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바람에 날아갈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고 하면 그 날아간 지붕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축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저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면 10년 동안 이분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지만 보상금 받은 적이 있다 없다. 그런데 10년 동안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 건축을 계속 제한한 상태입니다. 이거 규제 심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요즘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지목 공부하셨죠? 특히 토지대장 열람하시게 되면 지목대는 몇 번이었습니까? 1번인가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번호가 좀 있더라고요.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목대인 토지라고 하면 우리 청와대 끝에 대자가 건물 대자이거든요. 지목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목대인 토지라고 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이런 경우 건축물을 계속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지목이 전, 답, 그리고 과수원 등의 농경지라고 하면 얘 건물 건축할 땅이다. 건물 건축할 필요 없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전답 과수원일 때는 농경지로서 농사 짓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10년간 건축물 건축을 제한한다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는 건축 제한에 규제를 못 느끼죠. 농지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하면 건물 건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도시군 계획설로 결정 고시되고 10년간 건물 건축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이거 심한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는 10년간 그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보상도 못 받는 상황이라면 규제가 아주 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법에서는 매수 청구권을 따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10년이면 강산하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강산 바뀔 동안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계속 건축물 건축만 규제 당한다고 하면 얘는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것과 유사한 재산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판결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 유사 권리 침해당한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자기 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자에게 내 땅 사가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해놓고 10년간 수용 대상인데 불구하고 수용 안 했다고 하면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건축물 건축도 함께 못했거든요. 그러면 분명 내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10년간 재산권 침해에 있었다고 하면 너무 권리 침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근거로 이제 토지 소유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할 자에게 내 땅 사가라, 그런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 법에 마련하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 매수 청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매년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3회 때 시험에 나온 것으로서 지방의회 폐쇄 권고에 관한 사항 23회 때면 한 5년 6년 전이죠. 그리고 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마련한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해제, 입안 신청과 결정 신청, 그리고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현재 법에 마련해놨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것은 매수 청구로. 그래서 우리 약속해 줄 것이 있는데요.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10년, 20년입니다.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10년 경과가 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만? 지목대인 경우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공동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잠깐 보실 거고요. 150페이지 차셨죠? 150페이지 차셨죠? 작년에 공동구가 2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낼 만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안 나올 텐데 이 공동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정리하시도록 하고 지금 150페이지 잠깐 확인해 줬습니다.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치십니다. 우선 양가 1번 보시게 되면 원칙적 금지라는 말 찾으셨죠? 특별시장 관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등은 그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장 설치 허가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물 건축이나 공장 설치 허가여서는 아니 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외적 허용 찾으셨죠? 특별시장 관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2년 지날 때까지 2년 추천했습니다. 그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 추천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 그러면
도시군계획서를 결정 고시하면 몇 년?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박스입니다. 다음 각호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1번 가설건축물, 2번 공작물 설치, 3번 차셨죠. 건축물 건축과 개축,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 그래서 건축물의 개축, 재축 가로 해놓습니다. 신축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종전과 동일한 그 부분에 범인에 다시 축제하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매수 청구 찾으셨죠? 매수 청구는 별표 3개 놓습니다. 폼이 오늘 안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한 장 넘기십시오. 한 장 넘기십니다. 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느낌입니다. 154페이지 사셨죠? 3번 시료 찾았습니까? 이것만 보고는 끝내십니다. 양가 1번 특별시료, 반가 1번 시료 찾았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그 고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그 고시부터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잃는다. 그래서 고시 1부터 20년 되는 다음 날 가로해 놓으시고 다음 날 추놓습니다.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시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10년과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인데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고 20년 경과가 되면 뭐 한다? 효력 상실한다.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